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프로그램 항공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항공여행은 돈 있는 계층만의 무슨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도 너무나 많이 비행기 이용하시죠. 이른바 항공여행 대중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비용 항공사 또 항공요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아마 어느 때보다 높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그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회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올여름 회장님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된 바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우리 저비용 항공사들 올여름 장사 결과가 아주 비즈니스 결과가 좋았다 그래요. 맞습니까? 올해 여름 어떠셨어요? 저희 회사는 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셨군요. 기타 다른 회사들도 네. 지금 금융 쓰나미며 경제 위기로 해외 나가는 인구들이 이제 네. 제주도로 많이 몰리고 또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항공 산업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렇지만 그러게요. 특히 이스타항공은 더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스타항공 올해 첫 취항하셨죠? 예, 1월 7일 날 첫 취항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아무래도 아직은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귀에 익숙한 상황은 아닌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조금 소개 조금 해주시죠. 네. 저희 이스타항공은 2007년 10월에 설립을 한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1월 7일 날 첫 취항을 했고요. 그 연간 수송 능력은 한 150만 명 정도. 네. 예, 그리고 지금 김포, 제주 26회, 그리고 청주, 제주 4회, 군산, 제주 2회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의 소위 그 저비용 항공사, 우리가 영어로 UCC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죠? LCC요. LCC. 예,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 예, 저비용 항공사. 그렇죠. 거기가 지금 대충 어디 있죠? 그러니까 진에어라는 대한항공 계열이 있고, 그죠?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 그리고 저기 아시아나 계열의 이제 에어 부산, 그리고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 그러니까 소위 그 LCC라는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국내 4개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죠?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이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중에서 우리 그 이스타항공이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그 차별화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항공사는 이제 단순히 사람만 실어나르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항공사가 아니고 네. 최상의 안전과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 예. 그게 회사의 카피네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가격도 낮으면서 서비스도 좋다. 그러면 뭐 소비자들한테 너무 좋은 일인데 아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한국 소비자원인가요?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소비자 만족도 1위 하셨어요? 그랬죠? 예, 5월 19일 날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그 탑승객을 상대로 무작위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 이스타항공이 1등을 했고요.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그러게요. 고맙게 생각하고 어필이 됐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1등 하셨어요? 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저를 포함 임직원들이 네.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뛴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항공사들 같이 단순히 뭐 제주도를 실어나르는 네.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항공사가 아닌 저희 비행기를 타면 기내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됐고 추억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도 추억을 생각나게끔 하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래요? 예, 이런 추억을 파는 그런 컨셉이 소비자한테 포근하게 느끼고 서비스가 좋다 네.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 항공하면은 사실 기존의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일반들의 우려감이 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항공 기종이 조금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나요? 어떻죠? 지금 이스타 항공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있었던 뭐 한성항공 또 지금 있지만 제주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네. 그 주력 기종이 프로펠러였습니다. 그 또 비행기가 오래됐고. 네, 네, 네. 근데 저희 이스타항공은 보잉 737 NG 넥스트 제너레이션 신기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98년 이후에 생산된 그 비행기를 신기종이라 하는데 그렇군요. 네, 네. 그 NG의 특성은 자동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뜨고 예, 내릴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안전한 비행기고 그 안정성 면에서는 저기 전 세계 베스트 기종입니다. 그 먼저 아까 말씀하신 한성항공하고 최근에 에어 영남인가요? 영남에요. 영남에요. 그게 지금 문 닫았죠. 예, 그건 저기. 그게 결국 싸게 하다가 결국은 뭐 운영난, 자금난 같은 거 부딪혀서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그거 그렇게 신기종 하시면서 어떻게 이스타항공은 수시가 맞을까? 궁금하네요. 이제 그 부분이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 네, 네. 그 경영 구조, 그렇죠. 경영 전략인데 이제 저희 이스타항공은 저비용 고효율 경영 구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뭐 칼 아시아나 또 제주도 그렇지만 또 기존에 있었던 그 한성 영남은 네, 네. 고비용 구조의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비행기 한 대당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들어오는 돈은 일정한데 음. 이제 이런 면에서 저희 회사하고 차이가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 비행기 한 대당 한 60명 정도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정비 체제에서도 무슨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정비를 자체적으로 다 하려면 사람도 많고 돈 많이 들죠. 예, 그 또 엔진이나 이런 거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투하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정비를 잘하는 스위스 SR 테크닉사에 네. 그 정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아, 정비를 아웃소싱을 예, 하셨군요. 그러니까 필수 인원만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인원도 그쪽 소속이고 엔진부터 해가지고 부품을 그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효율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현대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처음에 초기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애널리스트 출발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항공사의 회장으로 이르셨는지 그 궤적을 한번 좀 회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뭐 시청자들도 의아하실 텐데 그러게, 저 의아해요. 저는 현대 그리고 정지혁 씨의 도전 정신이 네. 굉장히 좀 네. 동경을 했고 그러셨군요. 네. 그분을 멘토 삼아 현대그룹 공채로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다니고 싶은 현대증권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현대 신입 직원들부터 현대증권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쭉 애널리스트 뭐 투자 전문가 그리고 펀드 매니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좋은 회사를 발굴해도 그 회사의 CEO가 경영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회사가 이렇게 망하고 그 생존하고 이런 걸 직접 느껴가지고 거기서 배운 노하우와 또 그런 시련을 겪은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제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투자 네.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면 직접 만들어서 한번 예. 경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되고. 생각. 거기서 출발을 하셨구나. 예. 또 그때는 항공사 할 생각은 안 하셨죠? 예, 일단 초기에는. 한 5년 후에 저희 회사 그루브 미래를 봤을 때 그 정주영 씨가 울산의 현대건설로 시작해가지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렇죠. 조선소를 만들었듯이 그게 이제 오늘날 현대그룹의 근간이 되고 그렇죠. 우리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항공과 서비스와 관광 쪽을 연계를 해놔야 우리 그 그룹의 5년 미래가 보장되겠다. 그런 찰나에 항공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타 항공, 지금 뭐, 회장님 이 그룹 내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모기업인 KIC 같은 경우에는 그 제철, 화학,
플랜트 전문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국내는 당연히 뭐 넘버원이고 네. 그 플랜트 제작 부분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 네, 부분에 네, 네. 특화된. 아, 예. 예, 그리고 저기 인천에 있는 삼양 감속기 같은 경우 국내 감속기 시장의 한 80%를 차지한 리더고요. 네, 네. 이제 이런 회사들로 주축이 된 제조업체죠. 전체 계열사가 몇 개 있다 그랬죠? 그렇네. 그 중견기업을 보면 한 대여섯 개 있고요. 기타 이제 그렇군요. 부수적인 업무를 해주는 회사까지 하면 뭐 열 몇 개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지금 만드신 게 이스타 항공인가요? 예, 그 제일 막내로 출범을 했는데 아유, 그러시구나. 한 5년 뒤에는 제일 우리 회사의 리더 기업이 될 겁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구나. 그죠? 예, 그렇고 또 공공성인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책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요. 좀 남다른 애정이 가고 있습니다. 예. 항공사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반 제조업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룹에 5년 후 미래 네, 때문에 네. 투자도 했지만 네. 실제로 저희 회사가 항공시장에 뛰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제주도 갈 때나 곧 연말 되면 이제 저희가 해외 노선을 취항하는데 그 갈 때 평소에 그 항공사를 이용한 한 네. 7, 80%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 네. 자체가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거고 그럼, 소비자 뭐 만족도를 높이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 이스타 항공이 아무래도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새만금 사업과 무슨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런 그 사업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죠? 정부의 이제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보고 또 저희 회사 그 비전과 네. 매치되는 부분이 네. 그래가지고 그 본사를 거기다 두고 이제 예약센터를 음. 그 새만금 근처에 뒀는데 네. 새만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항공이 있어야 되고 또 새만금이 두바이로 가면서 크는 만큼 또 항공도 빨리 클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나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본사가 새만금에 있다고 해서 네. 그쪽만 특화된 회사가 아니고요. 항공은 요새 트렌드가 그 포인트 허브라고 해가지고 네. 김포도 허브고 제주도 허브고 음. 새만금도 허브고 청주도 허브고 네. 예를 들면 또 국제선을 뛰면 이제 중국 상해도 허브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요 거점이 음. 그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을 그래서 이제 이름도 국민항공사로 했듯이 그러시군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국민항공사죠. 자, 그러면 국내선 지금 지금 현재 제주도, 청주, 서울, 또 어디죠? 청주, 김포, 서울, 제주, 김포. 청주, 제주, 그렇죠. 군산, 제주 이렇게. 향후 조금 국내선 또 확장 계획은 좀 어떠세요? 국내에서는 그 새만금이 이제 그 발전 속도에 맞춰가지고 네. 김포, 군산 네, 네, 네. 그 노선 정도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국내는 거의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보다는 그 소비자들이 해외에 갈 때 예를 들면 뭐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또 미국, 유럽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두 개만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항공요금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선을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저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진에어가 얼마 전에 오사카하고 웨이하인가 거기하고 이렇게 정기 국제 노선 그걸 체결을 한 걸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올해 내에 국제선 취항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춘추항공이라고요. 스프링 에어라인. 네, 거기하고 예, 상해 그 홍차공항이 메인 거점인데 네, 네, 네. 거기가 코드쉐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코드쉐어가 뭐죠? 그 비행기 좌석을 공유하고 춘추항공이 서울이나 제주 오면 저희가 다 AS를 해주고 같이 하는 그렇군요. 거. 또 저희 비행기에 가면 하고 코드쉐어를 하면 그쪽이 한 대고 우리가 한 대면은 두 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 항공사가. 네. 이게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죠. 그 항공사가 중국하고 해외에 그 지점이 4,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중국 여행업계 1등을 그랬군요. 마켓시가 1등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거고 그 회장님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 도시사님하고 저하고 인터뷰할 때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250만 명을 중국 사람을 보내겠다. 1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1년에 오는 해외 관광객이 50만 명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단일 회사가 250만 명을
한국에 보낸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게요. 자, 근데 그 국제선 취향 뭐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아무래도 대기업들 지금 그 UCC 아까 말씀드린 LCC 그죠? 예.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다 지금 대기업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타항공이 경쟁에서 과연 국제선 취향하면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시각도 없지 않은데 예. 조금 언짢으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자신 있으십니까? 예, 뭐 저희가 1월 7일부터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8월 달까지 탑승률이 1등이고 그러게요. 또 소비자 만족도 1등이고 그럼 굉장히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뜨기 전에도 지금 그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했고요. 곧 뭐 아웃된다. 한성이나 영남같이 똑같이 된다 했는데 몇 개월 못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네. 탑승률도 1등이고 서비스 만족 1등이다. 그러면 이제 국제선 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회사가 와가지고 그 항공 요금 거품이 빠지면서 한 70% 정도 가격으로 해외를 갈 수 있는 자체가 자기들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은 어려울 것이다. 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하는 건데 결론을 따지면 국내에서 이게 넘버원이 가듯이 해외에도 저희가 연말부터 이제 뜰 건데 하면 탑승률 1위 또 서비스 만족도 1위 또 그리고 지금 뭐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그 저희 회사만의 또 전략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고 또 그런 메이저 뭐 오래된 그러게요. 네. 항공사들도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자, 조금 이따 제가 전략 부분은 좀 한번 다시 추가 질문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나, 저도 궁금하고요. 오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탑승객들이 사실 제주도건 뭐 부산이건 국내 여행을 하면서 이거 비행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저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가령 뉴욕에서 LA 간다 그러면은 뭐 싸게는 80불부터 뭐 500불까지 그냥 항공요금체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딱 정해져가지고 뭐 10만 원. 그래가지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예. 이 체제가 나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이거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들어오면서 체계가 조금 변화할 테고 그런 가격 변화의 체계가 어떨까요? 그리고 왜 그런 구조가 먼저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네.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러니까 독점으로 하다가 아시아나도 과점이죠. 그러니까 독과점이니까 그 시장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예. 정하고 그렇죠. 공급자 우위 시장이었죠. 네, 독과점.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고 그 원인이 첫 번째 가장 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제주항공 들어오고 이스타항공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격 구조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근본적으로 가격을 많이 디스카운트 못할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각 회사마다 그 경영 구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무작정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제 서바이벌 해야 하잖아요. 적자나지 않으려면은 고비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 말씀이죠. 인원수부터 네. 해가지고 뭐 경비 절감, 원가 절감 부분에서 그 회사별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좀 오래됐고 또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이 비싸게 받으려서 받은 것도 있지만 또 무작정 못 내릴 수 있는 그런 경영 구조 한계가 내릴 있습니다. 수 없는.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생 항공이지만 저비용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거기에 맞는 회사마다의 한 좌석당 가격 구조가 다른 겁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애로 사항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경영에 대해 자신 있고 전략도 그런 항공사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까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앞으로 선택의 폭이 당연히 좀 넓어지겠죠. 뭐 한 가격 갖고 그냥 뭐 그랬던 체제에서 그죠? 예. 소비자들이 좋아지는 거 맞죠? 이제 소비자들은 만족도도 네, 높아지고 굉장히 뭐 소비자들 좋은 일이죠. 아우 그렇게 돼야죠. 예. 지금까지 너무 그런 면에서 시장의 융통성이 없었어요. 특히 좀 이렇게
너무 대기업에 의존하던 그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중견기업들이 좀 나서가지고 좀 성공하는 케이스로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참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글로벌 경기 위축돼 있죠. 뭐 유가 문제 늘 불안하죠. 자, 이거 미국에서도 지금 항공사들이 뭐 사우스웨스트 비롯해서 많잖아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경영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도산하는 기업들 너무 많아요. 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까 유보한 그 전략 부분을 회장님 조금만 좀 그 말씀해 주시죠. 이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과연 크지 않은 대기업이 아닌 우리 이스타항공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아주 그 단순합니다. 네. 근데 그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내부 전략, 외부 전략 두 가지만 그 가져가면 될 건데, 내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영 구조가 저비용이고 고효율. 아까 말한 정비 부분에 어떻게 안전한 정비를 하면서도 가격 구조를 낮출 것인지,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유니폼을 그 외국 디자이너한테 안 하고 동대문에 있는 한국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한테 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제작도 동대문에 의뢰하면서 그 원가를 낮추고 그런 부분에서 거품을 줄이셨군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노동부로부터 뭐 사회적인 기업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그 원가를 줄이면 그 항공 요금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항공사들은 독점 과점이다 보니까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보다는 표도 없어서 못 팔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큰 소리 치면서 표를 팔았는데 전혀 그 환경이 다른 데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새로 시작한 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뭔가에 그 포커싱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느낄 때 이런 다른 항공사도 있구나. 단순히 실어 나르는 항공사가 아닌 뭔가 느낌이 다르고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거기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회장님 항공산업에 어쨌든 뛰어드셨는데 최종적인 사업 목표 어떻게 두고 계세요? 저희 회사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런 항공사에 좀 고마움을 느끼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을 만족시키면서 같이 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동양 최고의 저비용 항공사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실례로 미국은 사우스웨스트가 저비용 항공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넘버원이 됐고, 또 유럽에는 라이언에어, 이지젯이 그 1등 항공사가 됐습니다. 유럽에. 그럼 이제 동남아에도 그런 항공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 2010년에 이제 한중일 하늘길이 통합이 됩니다. 스카이가 오픈됩니다. 그러게 2010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소위 오픈 스카이가 항공 자유화 협정, 협정이죠. 그럼 이제 그 세 개 나라가 단일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경제 규모도 세계에서 합치면 전 세계 넘버원이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기가 왔을 때 저희 같은 그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로 그 열심히 하면 동양의 넘버원 항공사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회장님 사실 눈매를 이렇게 보니까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까? 그 최경주 선수의 카리스마, 그 날카로운 눈매. 아무쪼록 이렇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죠. 예. 내년에 이제 한중일 항공 자유화 협정이 맺어지고, 그러면 이제 항공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아무튼 이런 소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항공여행 대중화 시대에 좀 우리 토종항공사가 큰 대기업 기업이 아니더라도 토종항공사가 나와서 좀 아주 훌륭하게 성장되는, 그리고 또 그게 소비자들한테 직접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이익이 좀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럼요. 그런 쪽으로 좀 잘 항공사를 키워서 이스타항공이 국제적인 항공사가 되기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바랄 겁니다. 잘 좀 끌어주셔가지고 회사를 잘 키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쳤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